네, 안녕하세요. 홈스윗의 홈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핫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청년주택으로 청년 올린 서울 모 구청 입주하려면 자기소개서 써라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쉽게 정리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류 중에 이 자기소개서라던가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제시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불공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사들이 조금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서 조금 이슈가 됐는데요. 과연 청년임대주택이 공고가 좀 불공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볼게요.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신규 모집이라는 공고문, 올해 9월 17일 날 나온 게 이번 공고문이고요. 이번 공고문에서 가장 위에 이제 있는 제목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이고, 그 밑에 이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으로 별도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미이수 시 당첨 취소 및 개항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엄청난 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대표가 있고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선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결정하고 의사를 모으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딱히 문제가 없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총 3개 49세대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원룸입니다. 그냥 원룸 건물이고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거는 어제 10월 6일 그리고 오늘 10월 7일인데 이미 마감이 끝난 공고입니다. 이 마감이 끝난 공고를 갖고 왜 이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이슈화가 됐고요. 이미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신 상태고, 발표가 이제 10월 13일에 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발표로 6배수를 뽑아서 서류 제출을 하고 이 입주 대상자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듣기로는 이미 서류 심사 대상자로 이제 줄이기로 한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지원을 해서 아마 거의 다 합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살펴보면요, 임대료가 이제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소득 50% 이하 그리고 소득 50% 초과 70% 이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50% 이하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따지면 영부임대, 소득이 많이 낮으신 분들이나 사회적 배려계층인 분들의 임대료는 이제 시가랑 비교를 하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득 50% 초과 70% 이하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2,400만 원 전후로 하고 임대료가 한 25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편이긴 한데요. 실제 위치를 보면 엄청 대로변도 아니고 가격을 보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가격일까 약간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단지가 조금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격이고, 사당만 조금 가격이 높아요. 사당 같은 경우는 크기도 좀 크지만 제일 작은 한 28제곱을 봤을 때 3,300에 3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도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거주 기간이 짧은 편인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6년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신청 자격이 나와 있는데, 기본 요건에 이제 소득이 나와 있고 나이가 나와 있는데요. 쉽게 정리를 하면 국민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 70% 이하인 기준을 만족을 하고, 실제로 서울에 소득 근거지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일종의 공무원 학원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행복주택보다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행복주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집이 있고 부모님이 일론 머스크라서 화성에 가 계셔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에 모든 분들이 다 주택이 없으셔야 돼요. 행복주택은 부모님이나 직계분들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나만 세대원이면은 나만 주택이 없으면 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행복주택보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행복주택보다 더 높은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선 공급으로 3세대를 뽑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공급으로 뽑았다는 것인데, 우선 공급은 3세대밖에 안 되고 동작구에 오래 살고 거주 환경이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인 분들, 그리고 이 수급자 대상이신 분들을 우선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우선 공급 대상자는 배점 항목 평가를 했고 자기소개서 심사를 한다 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것들이 자기소개서가 이슈가 됐고, 이게 취업의 관문하고 유사한 엄청나게 어려운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뽑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일반 공급에서 이제 배점표가 나오죠. 그 총 49세대 중에서 3세대를 빼고 그리고 46세대 일반 모집에서는 이 점수가 60%입니다. 이 점수가 배점이 60%인데 이게 보면은 말이 60%지 해당이 안 되면은 거의 60%에서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로 점수를 못 받으면 거의 뭐 아니면 도인 점수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가서 정성평가 점수로 잘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 연속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15점인데 동작구 비거주는 3점이에요. 12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작구 소재 대학 또는 동작구 소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이것도 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고도 5점 차이가 나요. 차이만 나는 것만 볼게요. 그리고 수급자 10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 여부가 10점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부족하게 되면 뒤에 가서 40%인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도 뒤집기가 그리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서류들을 전부 다 메일로 접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작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메일로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된 입주 신청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청 사항들, 신상이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자기소개, 그리고 집의 장단점과 신청 동기, 맞춤형 주택 입주자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 또는 교육이 필요할지 제안해달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랑 규칙들, 매너들을 제안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써있죠. 최대 5에서 6줄 이내로 작성.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이 공동체 주택으로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 체크도 받고 있고요. 23페이지에 보면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데요. 위에 아까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밑에 보면은 자기소개, 공동체 주택 적합 여부 및 서류 제출, 신청 동기, 주거 협소 및 신청자의 주거 취약도,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어떤 프로그램 할지, 참여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갈등 관리, 얼마나 갈등을 잘할 수 있는지인데, 맨 처음에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원 목적에 맞춰서 그 지원 목적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임대주택이 자기가 소유하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적극성이 떨어져서 임차인 대표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대표 회의에 위원들이나 대표들이 구성이 되지 못해서 공동의 문제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곰팀장 제가 있는 저희 단지도 5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인데요. 지금 임차인 대표 회의가 각 동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각 동의 위원분들이 안 나와서 아직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고독사라던가 사회적인 단절 문제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자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주택 내에서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지는 않지만 할 사람들이 미리미리 이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작구에서는 이번 이 주택이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얼마나 할지를 갖고 청년주택을 선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이미 한번 선발을 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모범 사례가 되어서 임대주택이지만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또 같이 교육받고 싶은 내용도 같이 정하고 하는 등의 좀 다양한 사회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아놓으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번 주택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이렇게 주택에 지원하는 계기들을 특별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번 49세대에서만 이번에는 받고 있고요. 연간 공급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 자격만 갖고 검토하는 임대주택 외에도 창업지원주택, 고령자주택, 사회주택과 같이 공동의 문제와 아니면 공동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주제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것도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뽑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기간을 같이 산 부부도 의견이 달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벽을 넘어두고 있는 이웃과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웃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웃과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 이번 공고문의 요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준비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술형이 없으면은 단순히 점수로 나의 공동체 활동을 점수로 매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에 일반적으로 해당 활동에 대해서 준비 사항 혹은 해당 활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과거의 경력들을 기술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담당자가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를 검토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작구 청년주택에 대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공동체 활동이 아닌 단순히 이제 임대주택을 필요로 했던 청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는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시험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택에서 내가 참여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보면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더 좋은 아파트 형태나 아니면 더 좋은 위치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스윗 앱을 보셔도 되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도 공공임대 관련 정보를 더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분양과 관련된 정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